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 스포츠 베팅과 승부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포츠 베팅에 대한 인기 요인과 주요 스포츠 베팅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베팅과 참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승부 조작의 의미와 문제점, 승부 조작은 범죄 행위라는 주장을 살펴보고 승부 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베팅이 인기가 높은 이유입니다. 스포츠 베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베팅 참가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포츠 베팅은 경기장은 물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여가 시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스포츠 베팅은 전통적 의미의 스포츠 베팅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금전적인 수입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포츠 베팅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베팅을 제공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는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는 물론 경마나 자동차 경주, 격투기 등 다양한 베팅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gambling 기업들은 전 세계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중해의 몰타에서 운영되는 갬블링 사이트에서는 19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 세계 227개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스포츠 베팅도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 베팅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유동성이 용이합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란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투자한 자금을 현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할 때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포츠 베팅에서는 주로 현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팅한 돈은 현금화하기 쉬워서 많은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데 용이합니다. 유럽의 프로축구 경기나 국제 크리켓 경기 등에서 거액의 판돈을 건 베팅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유동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참가자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스포츠 베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국영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세금이나 수수료 등이 높았고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스포츠 베팅은 수수료가 낮으며 배당률이 더 높습니다. 다음은 주요 스포츠 베팅 방식입니다. 스포츠 베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기업들은 기존의 베팅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서 소비자를 유인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 경기가 시작된 후에도 베팅에 참가할 수 있는 라이브 베팅이 있습니다. 또 경기 도중에도 내기에 참가할 수 있는 경기 중 베팅이 있습니다. 이러한 베팅은 과거와 달리 경기를 시작한 후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등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베팅은 테니스 경기와 같이 세트별 경기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농구, 축구, 크리켓 경기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기 결과보다는 경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참가자들 간 내기를 하는 프로포지션 베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각 팀의 득점 수나 골을 가장 먼저 넣는 선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또 크리켓 경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점수가 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팅 방식은 초기에는 상금이 적었고 승부 조작 등의 문제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팅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배팅 익스체인지입니다. 이 배팅 익스체인지는 과거의 고정 배당률 방식과는 달리 배팅에 참가한 개인과 개인들이 직접 배팅할 수 있습니다. 이 배팅 익스체인지는 배팅 회사에서 배당률을 미리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끼리 배팅과 배당액을 정하고 서로 사고 팔 수 있어서 배당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배팅 회사에서는 참가자들 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열어주고 중개를 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배팅 익스체인지는 증권회사와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팅 익스체인지는 경기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배팅이 가능하고 참가자들 간 믿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배팅 익스체인지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싸고 기존의 북메이커 방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인식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EPL에서 맨유와 리버풀 간의 경기를 앞두고 1번 맨유가 승리한다, 2번 맨유와 리버풀이 비긴다, 3번 리버풀이 승리한다 등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참가자들 간 배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A라는 사람이 맨유가 승리한다, 1번에 10,000원을 배팅하고 배당률은 3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맨유가 승리하게 되면 A는 3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가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 배팅한 10,000원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반전에 맨유가 리버풀에 3대0으로 이기고 있다면 맨유가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에도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유에 배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맨유가 승리한다는데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배당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왜?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맨유가 전반전에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승리한다는데 배팅을 하면 배당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겠죠. 이거 거의 미친 짓이죠.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배당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배팅 익스체인지는 2000년 5월에 영국의 플로터사가 최초로 운영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 벳페어사가 오픈마켓 배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배팅 익스체인지로 불렸습니다. 벳페어사는 배팅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벳페어사는 전 세계에서 약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매일 600만 건의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벳페어사의 2019년 매출액은 3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팅 익스체인지는 불확실한 경기 결과에 대한 배팅과 즐거움이란 오락을 넘어서 단순한 돈벌이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배팅 회사에서 개인과 개인 간 배팅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개설하고 중개를 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도박장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불법 스포츠 배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벌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스포츠 배팅의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스포츠 배팅 기업들은 탈세나 불법 자금 세탁 등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스포츠 배팅을 불법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배팅입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 불법 스포츠 배팅은 합법적으로 투표권을 발행할 수 없는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서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돈을 잃게 하는 행위입니다. 불법 스포츠 베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축구나 야구, 탁구, 격투기 등 아주 다양합니다. 둘째,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산업 관련 종사자가 각종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도 불법 스포츠 베팅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경마, 경륜, 경정, 또 소싸움 등의 종사자들이 경기 관련 정보를 승부 조작자 등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승부 조작에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합법적인 사행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이용해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마사회나 체육진흥공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경마나 경륜, 경정 등의 경기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경기를 이용해서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또 외국에서 열리는 사행성 있는 경기 정보를 온라인을 이용해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행성 있는 경기 투표권을 구매하거나 대행하거나 알선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등도 불법 스포츠 베팅입니다. 과거의 불법 스포츠 베팅은 주로 운영자와 참가자들 간의 경기장 안팎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도박 중독, 공금 횡령, 자금 세탁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 규모는 31조 2,40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불법 갬블링 시장 규모인 82조 5,400억 원의 38.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불법 스포츠 베팅 중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이 65.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마 22.1%, 경륜 7.6%, 경정 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법 스포츠 베팅에 참가하게 된 요인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불법 갬블링에 참여하는 동기로는 기분 전환, 친목 도모, 금전적 이유, 흥분과 쾌감, 불법 도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법 스포츠 베팅에 참가한 요인들입니다. 특히 스포츠 베팅 참가자들은 친구나 직장 동료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포츠 토토의 경우 배트맨 사이트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베팅하다가 친구나 직장 동료의 소개로 사설 사이트를 알게 돼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또 친구나 선배가 불법 스포츠 갬블링을 하는 것을 보고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딜 가나 친구나 동료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스팸이나 광고 문자를 통해 불법 스포츠 갬블링에 참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스팸이나 광고 문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팸이나 광고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 스팸이나 광고 문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셋째,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본전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많은 돈을 따게 되자 자신감을 가지고 불법 스포츠 베팅에 빠져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베팅에 처음 참가했다 많은 돈을 따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고도 하죠. 이거는 베팅에서 유혹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넷째,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몇 번의 클릭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하다가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곳곳에서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점차 도박을 권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베팅에 빠져서
팔자를 고친 사람은 못 봐도 인생을 망친 인간들을 많이 봤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승부 조작의 의미와 발생입니다. 우리가 승부 조작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나 감독, 심판 등이 승부 조작자들로부터 금전이나 물질적으로 매수돼서 경기 결과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승부 조작은 선수나 감독, 심판 등이 승부 조작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가로 경기 결과를 뒤바꾸는 겁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기만 하더라도 승부 조작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선수들의 수입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배팅에 참가하는 자들은 선수들에게 돈을 주고 경기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갬블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배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 수입이 적었던 선수들은 다른 부업을 하지 않고도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와 감독 등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정부와 스포츠 리그 등에서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 조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로스포츠 경기는 물론 온라인 게임, 아마추어 경기에서도 승부 조작에 대한 논란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는 축구, 12년에는 야구와 배구, 13년에는 농구 등의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축구 선수와 농구 감독 등이 영구 제명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승부 조작은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어뜨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시키며 스포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킵니다. 또 승부 조작은 선의 배팅 참가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힙니다. 승부 조작이 심할 경우 해당 스포츠의 생존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 조작은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 조작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승부 조작은 금전적 범죄 행위입니다. 승부 조작은 선의 배팅 참가자들이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사기이자 강도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포츠 배팅 참가자들이 어떤 경기 결과에 대해서 돈을 걸고 배팅을 했는데 승부 조작으로 인해서 경기 결과가 반대로 뒤바뀌었다면 배팅 참가자들은 돈을 강제로 잃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배팅 거래소에서 배팅 참가자가 선택한 경기 결과가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참가자들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배팅에 참가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때 승부 조작이 발생한다면 선의 배팅 참가자들은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승부 조작자는 금전적 범죄 행위입니다. 부당한 내부 거래입니다. 선수나 감독 등만이 알 수 있는 특수한 정보를 배팅에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팀의 유능한 선수가 부상 중이거나 내부 분란으로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등 해당 선수나 감독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악용해서 배팅에 참가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 거래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와 같은 내부 거래는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선수나 감독 등이 승부 조작자 등 제3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내부 거래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문화적 범죄입니다. 승부 조작은 사회적 문화적 범죄에 해당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하며 높은 이상과 꿈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승부 조작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포츠 경기가 지니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훼손시키는 범죄 행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문화적 범죄 행위가 금전적 범죄 행위나 내부 거래에 의한 범죄 행위보다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승부 조작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 조작 가담자들은 영구 제명시키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19년에 MLB에서 발생한 블랙삭스 스캔들일 겁니다. 이 블랙삭스 스캔들은 시카고의 화이트삭스 팀의 야구 선수 8명이 월드 시리즈에서 승부 조작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기를 일부러 져준 사건입니다. MLB에서는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미래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영구 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 조작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포츠 경기가 지속되는 한 승부 조작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경기 관계자들 중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연봉이 아주 적은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크리켓 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프로축구 경기에 비해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은 선수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적발돼서 영구 추방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수들의 연봉을 높여줘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승부 조작에 가담한 자들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연봉이 아주 높은 스타 선수들은 승부 조작에 가담하려는 유인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적발돼서 자격정지나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되면 승부 조작에 가담해서 얻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적발될 경우 금전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승부 조작에 가담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겁니다. 영국의 프로축구 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적발돼서 영구 추방될 경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아주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입이 적은 심판 그룹도 승부 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경기 심판들은 프로 선수들에 비해 수입이 낮은 편입니다. 또 경기장에서 심판의 역할이 아주 빈약하게 비춰진다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승부 조작에 가담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은 독단적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심판의 실수가 고의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승부 조작에 대한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등 유럽의 프로축구 경기 심판이 도박사들로부터 승부 조작 요구를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대학의 아마추어 선수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학 선수들은 뛰어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장학금과 기숙사, 유학 경비 등만을 받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의 미식 축구나 농구 선수들이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약 1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는 혜택은 아주 적어서 승부 조작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개별 스포츠 종목에서 경기력이 떨어져 순위가 낮거나 언론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경기에서 자주 우승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의 수입은 아주 높기 때문에
수입보다 적은 돈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할 유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저조하고 순위가 낮아 수입이 아주 적은 선수들은 승부 조작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개별 스포츠 경기는 속성상 팀 스포츠 경기에 비해서 승부 조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에서는 하위 랭킹 선수들과 상위 랭킹 선수들 간의 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대한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 테니스 경기대회에서도 승부 조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승부 조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스포츠 경기라는 믿음과 신뢰를 잃게 하고 심할 경우에는 팬들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승부 조작은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해당 스포츠 경기 존립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팅에 대한 인기와 주요 스포츠 베팅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 스포츠 베팅과 참가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부 조작의 의미와 발생, 승부 조작은 범죄 행위라는 주장과 승부 조작에 가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폰서십의 발전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